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셔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35회 중개사법 교재를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격서 요약집하고 좀비 기출문제집 두 권이 있는데 이 두 권을 동시에 구매하실 때는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저와 함께 1년간 중개사법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2차 전략 과목 중개사법을 꼭 90점 이상 맞도록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계좌에 입금하신 후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시고 특히 교재명을 적으실 때 교재명과 교재 이름을 정확히 하셔야 배송에 착오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1강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2조는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죠. 이 법은 당연히 중개사법이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호 중개가 나왔는데 자, 중개라면 그리고 제일 끝에 뭐뭇을 말한다 보이죠. 2차 과목에서 뭐뭇을 말한다로 끝나면 2차 과목 모두 뭐뭇만 말한다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죠. 중개사니까 중개는 요건이 1, 2, 3, 4 요건이 1, 2, 3, 4 4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특히 2번 같은 걸 빼면 금방 눈 알아챕니다. 그럼 자 중개사니까 요건이 4가지예요. 그럼 중개라면 첫째,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자 간에 셋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 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개라면 갑과 을의 거래를 중간에 알선하는 걸 말합니다. 요건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2호 공인중개사람은 요건이 1번 딱 1개입니다. 이 법은 당연히 국내법이죠. 우리 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제일 끝에 뭐뭐를 말한다를 뭐뭐만 말한다로 읽으시라 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1개입니다. 그냥 자격 취득한 자. 그럼 자격 취득하면 장롱면허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소공이 될 수 있고 개업공인사가 될 수가 있죠. 아무튼 자격증만 가지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나왔는데 말이 길면 틀립니다. 말이 짧아야 돼요.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요건이 1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호 중개업이 나왔네요.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1, 2, 3, 3가지입니다. 글자가 3글자, 요건이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2번이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셋째,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즉 어쩌다 한 번을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중개하는 건 업이 아닙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요건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4호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람은 요건이 1개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 말한다. 아까 공인중개사도 요건이 1개, 자격 취득한 자.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도 요건이 1개, 사무소 등록한 자입니다. 말이 길면 틀립니다. 다른 말 들어가면 틀려요. 자격 취득 들어가면 틀립니다. 중개업하는 자 틀려요. 사무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다음 고용인이 2가지죠. 5호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그다음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가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개공,
개공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자만 말한다. 그래서 하는 일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야 되죠. 다음 개공의 업무 보조 들어갑니다. 6호 중개보조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격증 없죠?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그 다음에는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립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한 자만 말한다. 그럼 5번과 6번 차이점이 뭐죠? 5번 소공은 공인중개사, 6번 보조는 아닌 자죠. 그리고 5번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죠. 6번 보조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둘 다 개공에 소속됐다. 그리고 업무 보조한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단에 기출문제집 2페이지라고 써드렸습니다. 자, 1번 법령상 용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그럼 문제가 나오면 제일 그때 뭘 물어보는가 확인하세요. 1번 지문은 중개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죠. 그리고 지문을 읽어야 한 번에 딱 끝내는 겁니다. 안 그러고 앞부터 읽다가 잊어버리겠죠. 뭔 말인지. 그리고 뒤에를 딱 보면 문제를 다시 읽게 돼서 시간이 부족하죠. 항상 객관식은 뒤에서 뭘 물어봤는가 이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럼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 이거 중개에 해당할 수 있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란 그럼 요건이 1개, 사무소 등록한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 말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았는데 중개업하는 자 틀렸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한다 그랬죠. 5번 공인중개사 요건이 1개예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2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법령상 중개업 설명 옳은 겁니다. 이건 중개업이 물어봤으니까 뭐 뒷부분은 당연히 중개업인가 물어봤겠죠? 그럼 이 문제는 뒷부분을 굳이 확인할 필요 없네요. 그럼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그럼 업이 아니죠. 그 다음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건 업이 아니라 계속성 반복성이 없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주의하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때 일정한 보수를 받았죠. 중개를 업으로 했죠. 그럼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아까 중개업이 뭐였죠? 의뢰에 의해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았죠.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대신 이것은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단 불법이어서 처벌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대신 무등록 중개업이란 말이죠.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그 다음 말 중요한 거 아니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 말 빼도 되죠. 근데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니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 부동산 컨설팅 부수 이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용어 정의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죠.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죠. 이게 정답이네요. 토지 전문으로 중개할 수 있잖아요. 5번 타인의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어불하네요. 그럼 이미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 뒷말을 볼 필요 없죠. 그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이 말 필요 없죠. 여기 경우까지 이미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가 이전이죠. 양도 이전은 중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할 수 있죠.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즉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매매계약 중개하고 부호소 받은 건 업이 되지 않죠. 영업성이 계속성이 없습니다. 3번 외국법.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국내법이죠.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법입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많이 틀렸죠. 5번 중개보조인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았죠.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가능한데 그 다음이 틀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중개 업무라 할 수 없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 이제 박스 문제는 항상 박스 문제 딱 보시면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이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확인하시고 아래 동그라미 1, 2, 3에 개수가 똑같은가 보세요. 개수가 다르네요.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오시면 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만 나오니까 가로는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기억, 개업공인중개사란 요건이 하나죠. 하나, 사무소 등록한자. 다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맞았습니다.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인은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자 포함된다 그랬죠.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에 해당합니다. 리을 우연한 기회에 넣으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임대차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맞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 틀려요. 니은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예요.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가 틀렸네요. 보수를 받아야 되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보수가 틀렸습니다. 3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에 해당한다 그랬죠. 4번 중개보조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졌죠. 자격증 없어요. 다음 개공의 중개업무 보조한 자입니다. 5번 개공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는 객관적 맞았죠. 개공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용어 설정이 틀린 겁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랑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틀렸죠. 요건이 하나요. 사무소 등록한 자. 뒤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틀렸어요. 개공은 사무소 등록한 자입니다. 이 자만 말한다. 2번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죠.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둘째, 일정한 보수 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말하죠. 정답은 1번이고 2번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3번 소공이람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맞았어요.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맞았죠. 다음 하는 일이 2가지죠. 첫째, 중개업무 수행. 두 번째,
중개의무 보조한 자만 말한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요건이 한 개입니다. 자격 취득한 자 맞았습니다. 5번 중개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개는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요건이 4가지라 했죠. 그럼 첫째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 그걸 이의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 빼면 틀리죠? 네 번째 알선. 그러니까 중개사니까 요건이 4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선한 것만 말합니다. 7번 법령 내용 틀린 겁니다. 이번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에 중개의무 보조한 자는 소공에 해당하죠. 이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의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에 해당한다 그랬죠.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이 그냥 공범입니다.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만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개공은 다른 개공의 보조원이나 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거 하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죠. 될 수 없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지역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설정과 취득을 알선 들어가야 되죠.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합니다. 8번 용어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중개는 요건이 4가지예요. 중개사 4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번 개업공인사는 요건이 한 개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 말합니다. 3번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예요.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둘째, 일정한 보수 받고, 셋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만 말한다 맞았습니다. 4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공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네요.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맞았죠.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개공의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았죠.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리니까 그 말 안 들어가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겁이죠. 1번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게 중개입니까? 교환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그러니까 중개는 갑과 을이 거래하는 걸 중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아마 이번 3시4회 때 1번에 답을 쓰고 틀린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소개하는 거죠. 2번 중개업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죠. 3번 개공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공에 해당한다 해서 소공에 해당하죠. 개공에 해당한 게 아니죠. 이거 실수하면 안 되죠. 아마 1번, 3번에 아마 함정이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개공에 소속되어서 개공 후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면 이건 소공이죠. 앞에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공이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꼭 들어가라 했죠. 5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는 창록면허도 공인중개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8번의 1번 지문에서 제가 아까 2차 과목에서 제일 끝에 여기 뭐뭇을 말한다로 끝나면 뭐뭇만 말한다로 읽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1번도 중개를 물어봤고 7번의 5번도 중개를 물어봤는데 8번의 1번은 뭐뭐를 말한다로 끝났죠. 근데 7번, 5번은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럼 7번, 5번은 거래 당사자가 지역권은 중개 대상 권리라 설정과 취득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합니다. 근데 8번의 1번은 뭐뭐만 말한다니까 빠짐없이 다 있어야 내용이. 그럼 중개사니까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하죠. 그러니까 요건이 4개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중개란 첫째, 중개선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자 간에, 셋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4개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 7번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7번에 5번을 중개는 거래 당사자가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뭐뭐만 말한다 읽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뭐뭐만 말한다라 요건 4가지 다 들어가야 되고 5번은 그냥 중개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앞부분에 틀린 말만 없으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7번에 1번은 소공을 물어봤고 7번에 2번도 소공을 물어봤는데 뭐뭐만 말한다로 끝나지 않았죠. 6번에 3번도 소공을 물었는데 제일 끝에 뭐뭐만 말한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7번에 1번과 2번은 틀린 말만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7번에 1번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공의 업무 보조한 자는 틀린 말 없죠. 소공 맞습니다. 이번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틀린 말 없죠. 소공 맞아요. 근데 6번에 3번은 소공은 뭐뭐를 말한다로 물어봤으니까 중간에 빠짐없이 모든 말이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뭐뭐만 말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3번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 공인사 포함한 맞았죠? 그리고 두 가지 하는 일이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공 의무 보장자만 말한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왜 소공은 뭐뭐만 말한다 했는데 왜 7번도 맞았고 이것도 맞았네? 라고 헛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뭐를 말한다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틀린 말만 없으면 맞아요. 근데 6번에 3번은 뭐뭐를 말한다로 끝났으니까 뭐뭐만 말한다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모든 내용이 다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술어까지 정확히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혹시 공부할 때 의문점이 있었다면 해소되셨죠? 자, 이렇게 1강을 마치겠습니다. 중개사법 좀비기출특강은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통차하신 분은 1차 민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민법 기출편형 모의고사는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고 중개사법 요약 강의, 체계도 강의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민중의 지팡이와 함께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